네, 2024년 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색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더 큰 돌로 상처를 낸들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그리고 김정은의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의 본때를 보인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면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혜를 발휘하는데 어떤 지혜? 이런 지혜였습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이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자기들 식의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재 체제를 강화했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시작될 때부터 이제 이재명은 이상한 사람이야.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선다. 라고 한 후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걱정이 커진다. 미국 안보 전문가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께 거듭 말한다.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니 북한의 본때를 보인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적대적 강경 정책을 하는 것을 전환해야 된다.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니 위협은 북한이 가하는데 왜 긴장 완화는 우리 보고 하라 그래. 칼든 놈이 긴장을 조성하는데 그놈한테 긴장 떨어뜨리라 그래야지 왜 우리한테 하냐고. 이재명 이거 진짜 내통하는 놈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 상처를 낸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득 이항복 권철대감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항복 소년이 어릴 때 권철대감 옆집에 살았답니다. 이항복 집안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가지가 척 권철대방 집 마당으로 넘어가 있었죠. 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감이 달려있는 거를 그 집 하인들이 따먹죠. 주워먹고. 이항복이가 화가 나니까 그 집에 쫓아가서 사랑 때문에 들어가서 사랑방에다가 그때는 한지로 한지를 발라갖고 방문을 할 때니까 그걸 주먹을 펑 뚫고 집어넣습니다. 권철대감이 그게 뭐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 주먹이 누구 손입니까? 권철대감님 손입니까? 제 손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어째 내 손이냐? 네 손이지? 그랬더니 그 문을 드르륵 열면서 이항복이 그러면은 저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이 권철대감님 감입니까? 제 감입니까? 했더니 그건 네 감이지? 권철대감이 꿰뚫어 본 거죠. 근데 왜 이 집 하인들이 따먹습니까? 그랬더니 와, 이 고연놈. 그러면서 이제 권철대감은 못 따먹게 하고 떨어진 게 있으면 본인이 주워 넘겨주게 했죠. 그때 권철대감이 이항복의 기계를 보고 손녀 사이로 점 찍어둡니다. 이 권철대감의 아들이 그 유명한 권율입니다. 권율. 그래서 권율의 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항복이. 네, 그런 일화가 있는데 북한에서 던진 돌멩이를 되돌려주지 않고 되돌려줘가지고 남북 통일을 한 경우가 이항복과 권철 케이스죠. 네? 근데 이재명 씨는 북한은 감이 아니라 돌멩이를 던지는데 그 돌멩이도 북한에 돌려주지 말래. 이렇게 사이비 평화주의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한테 날라왔던 가장 강력한 돌멩이 중에 하나인 지난 1월 2일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목숨이었는데 국민이 살려줬다고 죽음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처음 전파했던
대테러 센터 관계자를 고발하고 있어요.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게 누굽니까?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진짜 실력이다. 이거 진짜 손자병법을 봐도 잘못 본 거예요. 손자병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내 원하는 걸 이루려면 첫 번째로 적병을 죽일 수 있는 벌병, 적군을 다 죽일 수 있는 벌병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의, 그때는 도시죠. 지금은 옛날에 성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외교적으로 완전히 결합시키는 벌교의 능력이, 벌교. 그럼 완전,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못 청하죠. 그리고 그쪽 나라에서 꾀를 부리는 거를 모조리 차단할 수 있는 벌모의 능력이 있으면, 즉, 벌병, 상대방의 수도를 공격해 함락시킬 수 있는 공성, 그 다음에 상대를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벌교, 그리고 상대의 모든 꾀를 다 망가뜨리는 벌모의 능력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춰놓고 해야만, 싸우지 않고 이겨야만 저 자들이 그 다음에도 저항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돌을 내줄 때 그걸 이리저리 대응 안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때려놓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또 때려놓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짓도 못하게 계속 고립하고 꼼짝도 못하게 할 때 왜 자꾸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된다는 거죠. 손자병법을 허투루 한 이재명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무슨 짓을 하나요? 쌍방울 게이트를 통해서 쌍방울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자기는 어떻게 이북하고 내통하려고 했던 자죠.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제는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86 특권 세력 척결을 요구했죠. 그에 대해서 386 용태론이라고 이제 자기는 이해를 하는데 이재명은 운동한 게 잘못이냐? 잘라야 할 이유냐? 또 잘라야 할 386, 즉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386의 죄는 뭔가 하면요. 그리고 임종석이는 뭐라 그랬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너는 우리가 운동할 때 출세하려고 사식 공부한 거 아니냐. 맞죠. 네. 맞아요. 일단 대학 간 것 자체가 구국의 일념으로 대학 간 친구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가 보다 해서 갔고 또 나름대로 먹고 살 방도를 찾느라고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사회 모순을 발견하면서 이 극단적인 운동권으로 간 친구가 있고 운동권적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기 먹고 살 걸 찾아간 사람이 있고 모든 걸 끊어버리고 이재명이나 한동훈처럼 고시만 해서 고시 붙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인가요? 어차피 국가 문제를 다루고 하는 거는 사회에 나온 다음이니까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펼쳐볼 수 있는 거죠. 학생 때부터 해야 되나요? 학생 때부터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발랑 까졌다는 얘기지.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좋아요. 자기 선택이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모든 게 뭡니까? 혁명이었잖아요. 혁명. 자기를 헌신하고 예를 들어 김영환이가 썼다고 하는 강철 서신을 보게 되면 절에 가면 큰 스님이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 가장 늦게 먹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이런 게 그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86들도 그런 혁명론에 따라서 뭐 했지만은 그들이 결론적으로 그 시절에 이미 뭐 했어요. 남녀 혼숙하에 들어가면서 몸을 공유하면서 재산도 공유하면서 윤리도 없이 그냥 달려오면서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봤었고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면서는 어떤 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강성이 전주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들었던 강성이처럼 노조운동하게 되면 정과 1, 2, 3, 4, 5범 되는 건 오히려 자랑이었죠. 그 정과자가 높을수록 끝발이 올라가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운 좋게 국회에 진출해가지고는 그게 혁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법권을 장악해서 또 행정권까지 장악해서 문재인 때 큰소리 땅땅 치니까 재밌지. 그게 혁명이냐고.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다 죽이려고 그러고. 워낙 우리가 기반이 있으니까 안 죽었지. 북한하고 내통하려고 그러고. 문재인. 미국이 북한을 상대 안 해주는 바람에 좌절을 내서 그렇지. 이런 엉터리 386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아니, 자기 돈으로 밥 먹고 산 게 뭐가 있어요. 노조 운동하면서 처음엔 조금 일하다가 노조 간부 되고 나서부터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노조원 맹비 받아갖고 시위나 계획하고 사무실에서 빈둥빈둥 커피나 먹고 앉아있고 북한하고 내통들이나 하고 그런 자들입니다. 안 바쁘게 살았어요. 저 이런 친구들 제법 많이 합니다. 그 사회단체, 그 처음엔 그러다가 실패한 친구는 살기 힘들다가 노무현 문재인 때 자기 세력들이 집권하니까 뭐 어느 단체 어디 들어가서 봉급 받고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절해서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고 그 돈 받아가지고 또 설치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을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숙주는 우리고 거머리가 저는 386으로 봅니다. 근데 거머리가 숙주 머리 위에 있다고 지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북한이 돌멩이 던지면은 이양복처럼 이양복도 가서 쫓아 따졌잖아. 또 다른 얘기 해줄까? 이양복 맞을 거야. 이양복 옆집에 퇴계 이양도 살았답니다. 근데 그쪽 집에서는 이양복 집안에서는 밤나무를 심었는데 밤나무 가지가 퇴계 집안으로 넘어와 있었대요. 근데 퇴계는 좀 더 엄격한 사람이니까 그 밤을 주워서 다 던져주게 했대요. 그래서 이양복이가 쫓아와서 그 문풍지를 찍고 주먹을 들이밀고 하는 사건은 없었답니다. 자, 이 퇴계, 그렇게 점잖은 퇴계도 북한이 미사일 쏘면 던져주네. 이 간단한 이치를 몰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가자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다음에 지금은 이란이 파키스탄을 때리고 파키스탄이 응전을 하고 이란이 이라크를 때려서 이라크 쪽에서 이란을 때리지 않을까 하는 이란 동맹과 이란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까. 또 여기 후티하고의 싸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선희가 저 러시아에 쫓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푸틴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뭐 러시아의 핵 무기 저장고,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확장 억제 전략 회의를 할 때 미국의 공군 우주사령부가 운영하는 ICBM 기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인지 최선희한테도 어제 신문에 나왔죠. 이렇게 북한 최선희인가 누가 들고 있던 그 서류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뭐 무슨 기지 더 있어. 그게 이제 걔네 ICBM 가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핵을 지 맘대로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북한을 우리는 지금 북한이 우리가 한때 핵으로 위협을 강하니까 미국 핵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고 북한은 지들은 핵 기술이 있잖아. 근데 저런 식으로 짝짝꿍을 붙고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이 까불고 있는데 그들이 돌멩이 던졌을 때 우린 돌멩이 던지지 말라고 진짜 이재명은 잡아넣어야 됩니다. 반국가 사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위해 사범으로 잡아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1948년 9년 공간에서의 김구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김구는 처음에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할 때 이승만 그리고 김성수 그리고 등등하고 더불어 격렬하게 반탁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끌고 온 임정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일본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독국가와 막부가 갖고 있던 권력을 일본 천황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 개화기 때 대정봉환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독국가와 막부의 독재를 깨기 위해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정봉환을 주장하죠. 그래서 천황한테 한 권력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일종의 입헌 군주제를 하면서 자기들이 일본을 개혁으로 이끌죠. 1945년 해방이 돼갖고 한국에 돌아왔던 임시정부가 임정대정봉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정봉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임시정부한테 모든 권력을 줘야 된다. 그런데 그때 여운형이 만든 인민공화국이 있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임정하고 인공이 싸우게 되죠. 그 싸움에서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은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반대로 임시정부하고 이승만 그다음에 김정수 세력은 반탁으로 하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김구는 확실하게 반공산 노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운형계 인공이 무너지고 뭐 무너지고 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김구가 이승만이라든지 이거 밀리게 되죠. 그리고 인천이 만드는 한민당 세력에도 밀리고 본인이 왔다 갔다 했어요. 세계점 저는 못 봤죠. 그러다가 장덕수 암살을 하게 됩니다. 장덕수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인천계 김성수계로 봐야 되나? 그래서 굉장한 조사를 받게 되죠. 더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이끌었던 광복군은 김구의 부탁을 받은 장개석이 한 3, 4년 지나서 들어준, 2, 3년 지나서 들어준 건데 중국군 안에 조선인으로 구성된 군대를 만듭니다. 그게 광복군인데 광복군은 중국군의 일부입니다. 중국군 소속의 조선인 부대예요. 그 부대는 한 번도 싸우지 못했죠. 총지휘는 통제는 중국이 맡았었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광복군들이 들어와서 몇몇은 확실한 반공주의였기 때문에 우리 군에 들어왔지만 상당수 하위직들은 또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에 광복군 세력들이 있었죠. 그런 배경을 가진 상태에서 또 북한하고 많이 뭔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말년에 김구는 김일성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서 주도한 남북연석회의에 갔다 오게 됩니다. 김규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북청년당 족청계의에서는 저 김구는 진짜 위험하구나 해갖고 암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김구.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하고 일본하고 맞서 싸울 때는 그때의 김구만 생각하는 게 이재명 같은데 해방 이후 반탁, 신탁 끝나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헛발질한 김구를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이재명은 한 방에 갑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총선에서 본인은 151석을 이기면 승리다 그랬는데 그걸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개양을이든 또는 그걸 피해서 다른 데 출마를 하든 원희룡이가 따라다니면서 잡아버려서 정치 생명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잘못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다가 옆집에서 돌 던진다고 더 큰들 던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재명 말을 보면서 머리가 확 좀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돌을 던졌다고 더 큰 돌 던지면 안 된다라는 이재명 논리에는요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왜 돌을 던져요? 우리를 호구로 보니까 그렇죠. 지난번 개양에서 개양 시민이 이재명 보고 우리가 호구냐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우리를 호구로 보는 건가요? 북한이 우리를 호구로 보니까 돌을 던지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뭘로 봐요? 더 큰 호구로 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진짜 호구가 되지. 이재명 씨는 이 호구 벗어난 방법이 있나? 왜 우리가 돌을 맞아야 돼? 거기 가서 돌 던진 놈한테 갖다 뭐 퍼주고 아유 형님 왜 이래 하고 하다못해 권철 하다못해 이황까지도 감하고 밤을 돌려줬어. 뭐 하자는 거야 이재명은. 논리들 정말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저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런 자가 있으니까 그 밑에 주사파가 버글버글거리지. 저걸 일거에 제거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